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최근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메일 참 많이 받죠. 은행권 취준생이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지점에 연락을 드리면 다들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모든 은행원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진 않거든요. 업무를 보기 바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어려워서 아마 다들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선 저는 홈커밍데이 때 취업 졸업생 예전에 갔을 때, 행사 갔을 때 그렇게 질문을 알려드린 적이 있고, 학교 내에 있는 취업 지원센터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물어봐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코칭을 해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제 창구로 찾아온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또 좀 시간이 돼서 좀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들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려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취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은행에. 그래서 제가 알려줘서 됐다기보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은행권 취준생의 면접 특히 우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뭔가 답변을 준비하시거나 은행권 면접을 준비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은행에서 2030 신규 고객 확보와 디지털 고객 확보가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 제가 지금 뒤에 쿠션이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 요즘 은행이 기존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기존 고객들로만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신규 고객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2030 세대는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고객들을 응대해보면 좀 지점이나 대면하는 걸 좀 많이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혼자 필요한 걸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냥 필요하면 가입을 하는 게 편리한데, 은행에 가서 뭔가 권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아마 디지털 문화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 금융사들도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유튜브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융사 채널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행원들을 유튜버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금융사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좀 새로운 예능적인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재밌게 금융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한 그런 세대를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은행 내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어떤 부분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면 성장한 은행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업무 숙지 능력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뭐 펀드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빨리빨리 취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은행은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시고, 아무래도 은행원에 대해서 이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영업적인 부분,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은행원도 예전에는 그냥 앉아 있으면 뭐 예적금이율 20% 30%씩이니까 많이 가입을 하러 오셨지만, 요즘에는 또 다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 실적을 잘 채우면, 잘 또 실적을 쭉쭉 치고 나가면 훨씬 더 다른 은행원들에 비해서 좀
두각을 드러내니까 쟤는 좀 뭐 적금이나 이런 것도 잘 팔고 뭐 카드나 이런 것도 잘 팔고 좀 그런 투자 상품 잘 팔고 뭐 뭔가 되게 잘하는 직원이야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겠죠. 그런 직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손님들이 와서 가입해 주세요. 네, 가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해 주진 않아요. 제가 그러면 공부하고 알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납득이 돼야지 가입을 하시거든요. 요즘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판매하기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화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야지만 내가 자신 있게 잘 알아야지만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고 준비해 나가시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좀 더 성장하는 행원으로 그런 은행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점 내에서 신입의 태도나 배움의 자세와 관련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신입들은 못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연수원에서 배운 건 정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의 베이스로 해서 고객 응대까지 다 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업무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신입이 오면 그냥 저희는 얘기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고. 왜냐면 옆에서 붙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신입 직원을 담당하는 직원도 뭐 자신의 업무나 그 이상의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는 마이너스 1 체제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입 회원들이 잘 모르고 아직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이제 업무를 익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무가 되니까 또 신입 회원이 시제가 틀리면 같이 시제도 찾아줘야 되고 잡무 처리한 거 있으면 찾아서 또 고객분들께 연락드려서 또 말씀도 드려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아도 하나하나 또 다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우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잘 알고 뭐 빨리 습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메모를 한다든지 좀 다음에 물을 때 좀 덜 물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수분도 좀 덜 번거롭게, 그리고 본인도 좀 기록을 해서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고 좀 하려고 하다가 혼자 그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하다가도 안 돼서 물어보는 거. 저 선배님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나? 이러면 가르쳐준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번 가르쳐주고 기억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태도에 있어서 좀 그렇게 기록하고 뭔가 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아무래도 가르쳐준 사람도 그렇고 배운 사람 입장에서 좀 덜 혼나고 좀 가르쳐준 사람에서 좀 유하게 가르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냥 선배님 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아니라 선배님 저번에 이렇게 가르쳐주셨는데 근데 좀 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메모하고 기록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들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막 되게 뭐 군기 잡고 이런 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다 그냥 신입이면 우리 귀여운 신입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 주자 그런 분위기라서 그냥 본인이 조금 더 약간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고 조금 더 예쁨 받을 행동을 하시면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의 문제,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대화의 예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아마 잘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본인이 또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영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이건 솔직히 은행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은행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뭐 기본적인 언어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어 번역 그런 전담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면 ATM 기계로 간편하게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뭐 콜센터에 문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은행이 디지털화 금융 복합 점포가 늘어간 추세인데 디지털화에 따라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고 인원을 축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행운으로 필요한 역량과 금융 복합화에 따른 상품 추천 방법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선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했는데 요즘에는 서류도 패드 같은 그런 태블릿 PC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끔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전산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의 손을 한번 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람이 줄어들고 또 통장 신규라든지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많이 바꾸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까지는 인력으로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사이사이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감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부분의 그런 정보가 필요한 단순히 뭔가를 발급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기계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상품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물론 또 앞으로 변할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계가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직감이나 육감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수라든지 그런 좀 내용적인 부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숙지를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대출 업무도 해보고 좀 많은 그런 업무들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많고 판단을 잘 내리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기계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아마 좀 은행원으로서 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융 복합화에 따른 상품 추천의 변화가 궁금하다. 이거는 기존의 은행에서도 보험도 팔고 있고 또 뭐 펀드 상품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금융 복합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가 한데 모여 있는 그런 복합 점포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점포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점을 하나 내는데 비용이 되니까 은행 한 점포의 직원이 몇 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을 하나 세를 내서 쪼개서 이쪽은 은행 직원들이 쓰고 여긴 증권사 직원이 쓰고 여긴 보험 직원이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점포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옆에 보험에 가서 거래를 하고 그 옆에 뭐 증권사 가서 거래를 하고 옆에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 점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자격증도 따야 하고 펀드 자격증도 따야 하고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좀 다양한 공부들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은행원들이 숙지해야 될 그런 업무 지식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알아야지 권할 수 있고 내가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또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예적금만 판매했다면 지금 좀 다양한 상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험사 직원만큼 진짜 상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권사 직원만큼 펀드나 이런 걸 많이 알거나 다양한 상품들 취급하는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보내주신 질문 5가지였는데 여기에서는 질문을 다 드렸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 어느 특정 그런 대표에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되 면접 준비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정말 참고만 하시고 하반기 은행 공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